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방역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일단은 오는 17일 이후부터 노래 연습장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조치 시행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 시행 과정에서의 어떤 주의할 점보다는 실제로 물론 최근 3일 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만 예. 아직 여전히 800명 이상의 수준이고요. 이 규모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완화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한 열흘 후에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지금 경향을 굳이 감소세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감소세는 완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10일 이후에도 적어도 여전히 상당히 큰 규모로 신규 확진자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론에 따라 방역 수칙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일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측컨대 지금 이렇게 완화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 없이 섣부른 완화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실제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었을 때 전문가들이 2.5단계로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짧은 기간 내 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만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떤 집단 감염이 일어날 어떤 그런 소지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 강화가 일단은 바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가 고통을 참아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도 당장 종식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방역 대책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곧 코로나19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장밋빛 기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코로나19 종식은 앞으로도 1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적어도 올 1년 내내는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어떤 방역 대책과 기준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러한 얘기는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도 지금 시점에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방역 기준이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유행의 교훈을 잊지 말고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발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 최소 29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나타났습니다. 백신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그 530만여 명 중에서 최소 한 29명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당 5.5명 수준으로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이 알러지 반응을 우리가 보통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러한 집계가 나왔는데 물론 아나필락시스를 보이는 대표적인 백신이 독감 백신이거든요. 근데 독감 백신의 경우에 100만 명당 1명꼴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독감 백신보다는 높은 비율로 면역 이상 반응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 이로 인한 어떤 사망 사례가 없다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심각한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알러지 반응은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FDA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한 1000명당 1명꼴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네. 물론 이 경미한 알러지 반응은 차치하고 심각한 알러지 반응만 봤을 때에는 독감 백신보다도 비율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시험이 아닌 실제 접종 시에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임상 시험에서의 효능 결과만을 가지고 보자면
어떤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보다는 백신 접종에 의한 이익이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어떤 아직까지는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반응들이 보통 수일 내로 호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독감에 비해서는 이상 반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을 때 혹시 부작용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은 일종의 면역과민 반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평소 알러지 반응하고 백신 접종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백신 접종을 맞으셨을 때 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보통은 접종 후 1시간 이내로 급성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신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는 병원에서 머무르시다가 이상 반응을 느끼시면 바로 응급조치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딜레이드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좀 며칠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도 며칠 동안은 건강 상태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뭐 평소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조심을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백신 접종을 기피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일단 접종을 맞으신 다음에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하시다가 어떤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백신 접종의 의료 수칙을 이번에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백신의 접종 용량이나 1, 2차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상시험에서 시행했던 용량과 용법을 바꾸는 것은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임상시험을 할 때 그 목적 자체가 이상적인 효능을 도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 용법과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기준과 달리 실제 접종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없이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또 다른 임상시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극단적인 방안, 극단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다음 달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